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런 민감한 시점에 지금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입장을 밝힐지 검찰과 경찰이 선호의 수장을 겨눈, 칼을 겨눈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였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법률 외적인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서 검찰의 내부 순환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형사사법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부터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수사 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약 수사, 식품의약 수사, 조세 범죄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바꾸고 내려놓겠습니다.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 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바꾸겠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습니다. 검찰은 형사사법 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이었는데 마지막 말이 본인의 준비했던 발언인 것 같아요. 현재 국회에서 신속 처리 법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법안이 검경 수사권 분리죠.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가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오늘 밝힌 상황인데,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경찰은 검찰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하고 검찰은 경찰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의 수뇌부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변호사 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사실은. 없다. 예, 그동안에 이제 검찰하고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는 건 여러 번 있었지만 경찰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검찰한테 한 적도 사실 없었고 검찰이 이렇게까지 몰린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가 사실은 경찰에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이게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밀리면 끝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뭐 내줄 수밖에 없다 이걸 알고는 있지만 지금 수사권이나 뭐 수사 지휘권 같은 거를 전부 다 넘겨주게 되면 앞으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검찰 입장에서는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전 경찰청장 2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그 이문정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그 직무유기 관련된. 근데 김수남 검찰총장만 한 게 아니라 4명을 같이 지금 고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배제한 채로 이 검찰의 검사장급에게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메일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 문무일 총장이 기자회견하는 것을 조금 주춤한 바가 있었는데요. 문무일 총장 입장에서는 박상기 장관이라든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들로 이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검찰의 치명적인 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겠다 판단한 것 같고요. 문무일 총장이 임기가 이제 불과 2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애당초에 외국에서 귀국하면서부터 돌아왔던 얘기랑 그대로입니다. 바로 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 경찰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주게 되는 것들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최종적으로 발부가 됐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동안 검찰 조직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에 막대한 힘이 쏠리게 됐을 경우 정보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권 조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강신명 청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2016년도 총선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럼 현 정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재 과거에 있었던 구친박기가 중심으로 한국당이 되살아나는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이 같은 행위가 오히려 정치적인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 수도 있는 대목이고요. 한 가지 더 문무일 총장이 과거 일들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정치적 중립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과연 그동안 묵혀놓고 있다가 이제서 꺼낸 내용들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찰 조직이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